커피를 배운다고? 커피가 뭐 배울 수 있나? 그냥 대충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개미지옥이에요. 저는 처음 커피를 배운 게 카페 알바려고 커피 학원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핸드드립, 라떼아트, 로스팅, 심지어 나중엔 바리스타 자격증 실기평가위원이 되고 싶어서 그 수업까지 들었어요. 지금까지 커피 배우는데 쓰는 돈을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처음 커피를 배우기 시작한 때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커피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커피 학원 원툴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원데이 클래스 어플도 다양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배우기도 하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많잖아요. 저도 커피를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경험해봤는데 방법들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커피를 배우려는 목적에 따라 추천하는 유형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커피를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커피를 배우려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커피를 배우는 5가지 방법과 장단점, 추천하는 유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지금 내 상황과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커피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커피 학원 수업을 듣는 건데요. 아마 지금까지도 커피를 배운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장점으로는 학원은 일단 커리큘럼이 다양하죠.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뿐만 아니라 핸드드립, 로스팅, 라떼아트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특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커피 학원이 가장 추천되는 방법이에요.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실기평가위원으로 속해 있는 한국커피협회 같은 경우엔 내가 다니는 학원이 실기고사장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내가 배웠던 곳에서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 시험을 치른다면 긴장이 조금은 더 완화될 수 있겠죠. 또 커피학원은 이론과 실습을 모두 할 수 있고 전문 강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그렇다면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학원 수업들은 개강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개인의 스케줄에 맞출 수가 없고 내가 학원 스케줄에 맞춰야 하죠. 그리고 앞으로 소개할 나머지 4가지 방법들과 비교해서 가장 비용이 높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학원은 아무래도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한 사람당 실습 기회가 적어서 아쉬울 수도 있다. 만약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학원은 실전 경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창업이 목적인 분들에게는 학원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커피 학원은 카페 창업보다는 다양한 커피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 커피를 취미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더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2번째 방법은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배우는 방법이에요. 앞에서 소개한 커피 학원과 반대로 카페 알바의 최대 장점이 바로 실전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 실제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커피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스킬을 쌓게 되죠. 실무 경험을 빠르게 익히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또 일을 하면서 커피를 배울 수도 있으니 돈도 벌고 커피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카페는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고 영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 커피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을 배우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선임을 잘못 만난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된 지식이나 안 좋은 습관을 배워서 나중에 더 고생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내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냐, 개인 카페에서 알바를 하냐에 따라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면 프랜차이즈, 특히 글로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아니 나는 커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리 카페나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3번째 방법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커피 교육도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나 모바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강의에 따라 다양한 과정이 제공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손으로 해보는 실습이 부족해서 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네요. 온라인 강의는 시간 제약이 많고 자율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이나 기본 지식을 쌓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4번째 방법은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정말 다양한 커피 관련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죠. 커피 이론, 장비 사용법, 핸드드립, 심지어 라떼아트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무료라는 점이 아마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없어서 학습의 흐름을 잡기 어려울 수 있고 직접적인 실습 기회가 부족해서 기본적인 기술을 체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 그래서 취미로 커피를 배우거나 기초 지식을 쌓고 싶은 분들 또는 돈을 들이지 않고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하루 또는 몇 시간의 짧은 시간 안에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핸드드립, 라떼아트, 로스팅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여러 번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깊이 있게 배우기보다는 특정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하죠. 예를 들어 바쁜 직장인들이 주말을 활용해서 짧게나마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의 대부분이 실습 위주로 진행되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강사의 소통이 원활하고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질문이 있으면 즉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교정받을 수 있어서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기와 도구들을 직접 다뤄볼 수 있어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되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울 수는 없다는 것. 하루나 이틀 만에 커피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커피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추가 학습이나 실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원데이 클래스는 커피에 처음 입문하거나 특정 스킬만을 빠르게 익히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또 친구나 연인과 함께 가볍게 체험형 데이트로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커피를 배우는 5가지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추천 유형까지 알아봤는데요. 한번 짧게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커피를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